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는 건강톡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원래 발이 차요. 체질이 냉해서 그런 거겠죠? 많은 분들이 발이 차가운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그렇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면 원래 혈액순환이 안 좋다더라.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단순한 체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환경 영향으로 발이 차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고 점점 심해지고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말초에 위치한 부위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 대동맥을 지나고 굵은 동맥을 따라 이동한 뒤 점점 가는 혈관을 통해 발끝까지 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 기능과 혈관 탄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충분히 강하게 수축하지 못하거나 혈관이 딱딱해져 유연성을 잃으면 말초로 가는 혈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발입니다. 발이 차가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피부 온도가 낮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말초혈관 순환 상태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라면 발이 자주 차가운 증상을 혈관 건강의 관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혈관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이 질환들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 내피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며 탄력이 감소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류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필요한 순간에 충분한 혈액을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말초 부위는 이러한 변화에 민감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60대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특별한 통증은 없었지만 몇 년 전부터 발이 계속 차가웠다고 합니다. 여름에도 양말을 벗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체질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종아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뻐근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경미한 말초동맥 협착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분에게 발이 차가운 증상은 단순 체질이 아니라 혈관 변화의 초기 신호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모든 차가운 발이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되고 점점 강해지고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 냉증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뻐근하다. 발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하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피부색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다. 피로가 쉽게 쌓인다. 이 증상들은 말초혈관 순환 저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발이 차가운 증상이 심장 기능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펌프입니다. 심장의 수축력이 떨어지면 말초 조직으로 전달되는 혈액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발과 같은 말초 부위에서 먼저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드립니다. 발이 차갑다고 해서 곧바로 심장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되고 위험 요인이 겹치며 전신 증상이 함께 있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발이 차가운 증상이 단순 체질인지 혈관 문제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이 차가운 것이 단순한 체질인지 아니면 혈관 문제의 신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료실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함께 봅니다. 첫째는 증상의 반복성과 지속성입니다. 날씨가 추울 때 일시적으로 발이 차가워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도 여름에도 계절과 상관없이 발이 계속 차갑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몇 달, 몇 년에 걸쳐 지속되고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한 체질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양측성 여부입니다. 양쪽 발이 동시에 차갑고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면 전신적인 순환 문제를 의심합니다. 반면 한쪽 발만 유독 차갑다면 국소적인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는 동반 증상입니다. 발이 차가우면서 동시에 저림이 있다. 발끝 감각이 둔하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뻐근하다. 피부색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다.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말초동맥 질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말초동맥 질환은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상태입니다. 초기에는 발이 차갑고 피로감이 쉽게 나타납니다. 진행되면 걷는 동안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통증은 쉬면 사라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를 간헐적 파행이라고 합니다. 넷째는 위험 요인의 존재입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당뇨는 혈관 내피를 손상시킵니다. 고지혈증은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게 합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네 가지는 혈관 질환의 핵심 위험 요인입니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있다면 발이 차가운 증상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는 피부 변화입니다. 발 피부가 얇아지고 윤기가 사라지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는 혈류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발톱이 두꺼워지거나 색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이 차가운 증상은 심장 기능 저하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면 말초 조직으로 전달되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이때 가장 먼저 차가워지는 부위가 발입니다. 신부전 초기 환자 중 일부는 발이 유난히 차갑고 피로감을 먼저 호소하기도 합니다. 물론 신부전은 비교적 진행된 단계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도 미묘한 말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전은 자율신경계입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수면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관은 수축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말초 혈류가 줄어들고 발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이 차가운 증상은 단순히 체질 문제가 아니라 혈관 상태와 자율신경 균형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발이 차갑다고 해서 무조건 큰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되고 위험 요인이 겹치고 다른 전신 증상이 동반된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어떤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지, 병원에서는 어떤 접근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발이 차가운 증상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먼저 기본적인 문진을 합니다. 언제부터 발이 차가웠는지, 계절과 상관없이 지속되는지, 양쪽 모두 같은지, 저림이나 통증이 동반되는지, 그 다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합니다. 혈압 측정은 필수입니다. 고혈압은 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혈관벽은 점점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진 혈관은 탄력을 잃고 말초로 가는 혈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도 확인합니다. 당뇨는 작은 혈관을 먼저 손상시키는 질환입니다. 말초 모세혈관이 영향을 받으면 발이 차갑고 저릴 수 있습니다. 지질 수치 역시 중요합니다.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방이 축적됩니다. 이 과정은 서서히 진행되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혈관 내강이 좁아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말초혈관 기능 평가입니다. 필요하다면 발목 상완지수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검사는 발목과 팔의 혈압을 비교하여 말초동맥 협착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또한 도플러 초음파를 통해 다리 혈관의 혈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 단순 냉증인지 혈관 협착이 있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 평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전도를 통해 부정맥이나 허혈성 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심장 초음파로 좌심실 수축 기능을 평가합니다. 심장의 박출력이 떨어져 있다면 말초 혈류가 충분히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게 이러한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기본 검사와 위험 요인 평가만으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기 발견입니다. 혈관 질환은 초기에는 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말초 증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이 자주 차갑다는 느낌은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몇 년 사이에 체중이 늘었습니까? 혈압이 조금씩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혈당이 경계선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발이 차가운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다음 파트에서는 생활관리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이 차가운 증상이 반복될 때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습관 점검입니다.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생활 패턴이 쌓여 나타납니다. 따라서 관리 역시 생활 습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을 권합니다. 속도는 약간 숨이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 내피 기능이 개선됩니다. 혈관은 반복적인 자극을 받으며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정맥 혈액을 위로 밀어올립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말초 순환이 개선됩니다. 두 번째는 체온 유지입니다. 발이 차가운 분들은 단순히 두꺼운 양말만 신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혈류 자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되 근본적인 순환 개선을 병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식사 관리입니다. 짠 음식은 체액을 정체시키고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분이 많은 음식은 혈관 내피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십시오. 네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혈관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하여 혈관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체중이 3kg에서 5kg만 줄어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연입니다. 흡연은 말초 혈관을 직접 수축시킵니다. 장기적으로 혈관 탄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지금 흡연 중이라면 줄이거나 중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자율신경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자율신경이 불안정하면 혈관 수축과 이완 조절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발이 차갑다고 해서 반드시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되고 점점 심해지고 위험 요인이 겹친다면 그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어떤 경우에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이 차가운 증상은 흔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지체하지 마십시오. 첫째,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걷기 시작하면 종아리가 아프고 잠시 쉬면 통증이 줄어드는 양상이 반복된다면 말초동맥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를 간헐적 파행이라고 합니다. 둘째, 발이 피부색이 변하는 경우입니다. 발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온도 차이가 뚜렷하다면 혈류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입니다. 작은 상처가 오래 지속되고 염증이 반복된다면 혈관과 당대사 문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발 저림과 함께 숨이 차는 경우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이전보다 훨씬 힘들고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진다면 심장 기능 저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체중이 갑자기 증가한 경우입니다. 특별히 식사량이 늘지 않았는데 일주일 사이에 1kg 이상 늘었다면 체액 정체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냉증이 아니라 전신순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이 차가운 증상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순 체질적 냉증. 둘째, 말초혈관 기능 저하. 셋째, 심장 기능 저하 또는 전신질환.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반복성, 동반 증상, 위험 요인입니다. 단순 냉증은 계절과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따뜻하게 하면 개선됩니다. 혈관 기능 저하는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위험 요인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 기능 저하는 호흡곤란, 피로, 부종과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이 차가운 증상은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길 것인지 점검의 계기로 삼을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이 차가운 증상은 매우 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래 체질이 그렇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반복되고 점점 심해지고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체질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말초에 위치한 부위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혈관 기능이 조금만 저하되어도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위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발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복부 비만. 이 위험 요인이 있다면 발이 차가운 증상은 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있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걷기 시작하면 종아리가 아프다. 발끝 감각이 둔해진다. 피부색이 변한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숨이 차고 쉽게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은 말초혈관 질환이나 심장 기능 저하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가운 발이 심각한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성과 동반 증상입니다. 발이 차갑다는 작은 느낌이 우리 몸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최근 혈압을 확인했는가? 나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있는가?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렵다면 지금이 점검의 시점입니다. 생활 습관은 강력합니다. 걷기, 식사 조절, 체중 관리, 수면 개선, 금연. 이 5가지는 혈관 건강의 기본입니다. 혈관은 완전히 굳은 돌이 아닙니다. 생활을 바꾸면 기능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몸은 항상 조용히 먼저 말합니다. 그 신호를 읽는 사람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는 건강톡 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